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0년 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마포구청장 주재로 경의선 선영의 숲에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기념식 수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마포구가 홍대 축제거리 광장을 조성하고 지난 19일 개장식을 진행했습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 종로구는 홍제천 합동 순찰을 통해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염리생활체육관의 외벽 패널 교체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시가 개설하는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가 11월 마포구에 개설됩니다. 지난 19일 홍제천 수변무대와 성산교 일대에서 하천 정화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서북 3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5일부터 나 혼자 걷기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마포인지 육성장학재단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학기금 기탁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마포구가 각 공용시설에 대해 고유의 주소가 담긴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내내 고속도로가 꽉 막히고 전국 바닷가가 붐볐습니다. 날씨 좋은 주말, 나들이 객이 많아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회적 거리가 좁아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보이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공교롭게도 주말이 지나고 방역당국이 여름철 대유행을 선언했는데요. 곧 휴가 시즌이 시작돼 더 걱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강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되는 거리 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기준과 지침으로 적용되는지 명확히 해야 할 겁니다. 정부 대책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자발적인 참여가 높아질 텐데요. 감염이 확산되기 쉬운 휴가철, 다시 한번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와 같은 기본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겠습니다. 한 주의 주요 소식들과 함께 마포TV 주간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0년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방자치 행정대상을 수상했는데요. 다양한 방식의 행정변화와 혁신도모의 앞장선 바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지방자치 행정대상은 JJC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지방자치 행정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민선 7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수상자 선정은 민선 7기 2년 동안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발의 및 통과 실적, 공약 이행 등 투명성 및 청렴도를 반영해 다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지방자치 행정대상을 수상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민선 7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소통으로 구정혁신을 이룬다는 신념으로 마포구 직원들과 함께 달려온 결과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포구는 최근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공공기관 청렴도 서울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미래를 심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마포구는 2014년부터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성산이동 주민들의 기념식 수를 통해 경의선 선영의 숲에 희망나무 숲이 조성됐습니다. 마포구는 미세먼지를 낮추고 도심 폭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포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 유동균 마포구청장 주재로 경의선 선영의 숲에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기념식 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성산 이동 주민자치회와 마을발전위원회 등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수목 식재 후 물주기, 지주목 설치하기, 식재한 나무에 이름표 부착하기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단풍나무 등 5종의 나무 50그루를 식재해 희망나무 숲을 조성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마포구 500만 그루 식순 사업에 그중에서도 성산 이동이 처음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과 아들이 함께 참여하게 돼서 재미있고 즐겁고 보람된 행사입니다. 2014년부터 나무를 심은 마포구는 2022년까지 181만여 그루, 2023년부터 2027년 261만여 그루를 심어
500만 그루를 채울 계획입니다. 차도 많고 복잡해서 지나다니기 불편했던 홍대거리가 화려한 광장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지난 19일 홍대 축제거리 광장에 개장식을 열었는데요. 앞으로 이곳에서 축제나 문화예술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마포구의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홍대 축제거리 광장은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공연, 전시, 축제, 플리마켓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축제거리 광장은 축제와 버스킹, 인디문화 등 다양한 개성이 공존하는 홍대 일대 문화를 획기적인 그래픽 디자인을 활용해 표현했습니다. 기존 이 거리는 차도와 보도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구는 주변 가로등, 신호등과 같은 시설물 정비와 함께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페인팅으로 혼잡도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이날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과 함께 개장식을 진행한 마포구는 향후 구체적인 광장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걷고 싶은 거리 일대 치우친 공연 문화 생태계를 상상마당 인근으로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홍제천은 종로, 서대문, 마포구를 지나 한강으로 흐르는 하천입니다. 서울 시민의 편안한 쉼터로 사랑받는 이곳은 주변에 산책로와 자전거길도 조성돼 있는데요. 지난 16일 마포구와 종로구, 서대문구는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6일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함께 홍제천변 합동순찰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종로구 북한산에서 발원해 서대문구 마포구를 지나 한강까지 흐르는 8.52km 길이의 하천인 홍제천은 주변에 산책로와 자전거길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오리, 물고기 등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 하천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한 홍제천은 서울 시민의 편안한 쉼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중인 염리생활체육관의 노후화된 외벽 패널을 철거하고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교체하는 공사를 추진했는데요.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지난 17일 이 교체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17일 오후 마포구 염리생활체육관 외벽 패널 교체 공사 현장을 방문 점검했습니다. 염리생활체육관 외벽 패널 교체 작업은 총 270제곱미터 면적의 노후화된 세라믹 패널을 철거한 후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교체 설치하는 공사로 지난 6월 1일 시작해 19일 모든 공사가 완료됩니다. 기존 무거운 세라믹 패널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진동 등으로 인한 추락 위험이 있었으나 경량 알루미늄 복합 패널 시공으로 인해 건물 하중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포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염리생활체육관이 휴관 중인 시기를 이용해 낡은 패널의 교체 작업을 추진했으며 안전상의 문제를 제거하고 패널 기능과 디자인을 모두 개선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성인 뇌병변 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열기로 했는데요. 올 11월 마포구에 개설됩니다. 이 시설의 이름은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인데요. 밝은 미래라는 의미를 담아 뇌병변 장애인의 부모들이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학령기 이후 갈 곳 없는 성인 뇌병변 장애인에게 교육과 돌봄, 건강관리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를 마포구에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 마포구 우리마포복지관 2층에 처음으로 개소되는 비전센터는 자동문과 승강기는 물론 장애인 목욕용 침대 같은 특수 설비도 갖춥니다. 또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은행 업무보기, 장보기 같은 사회 적응 훈련과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생애 주기별 특별 활동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96억을 투입해 총 8곳으로 시설을 늘릴 계획입니다. 홍제천은 오리나 물고기와 같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도심 속의 자연 하천입니다. 구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로 사랑받고 있는 이곳이 더 깨끗해지도록 마포구는 홍제천 수변무대와 성산교 일대에서 하천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19일 홍제천 수변무대와 성산교 일대에서 하천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마포구 하천 정화활동 추진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마포구 지회는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함께 쾌적한 홍제천을 만들기 위해 하천 내 부유물과 인근의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강의 색강인 홍제천은 마포구와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를 관통하는 하천입니다. 4개 자치단체를 통과하는 하천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입니다. 약 8.52km 길이의 하천인 홍제천은 주변에 산책로와 자전거길 등이 조성되어 있어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우리의 신체 활동은 줄고 정신적 피로도는 증가했는데요. 주민들의 이런 스트레스와 면역력을 관리하기 위해 마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등 서울 서북 3구 연합이 나 혼자 걷기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는 안전거리 확보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개인별 완주 여부는 GPS 기반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점검된다고 합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등 서울 서북 3구 연합은 기존에 단체로 진행되던 걷기 행사를 비대면 모바일 방식의 형태로 전환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주민들이 각자 홀로 참여할 수 있는 나 혼자 걷기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25일부터 3주간에 걸쳐 운영하는 나 혼자 걷기 챌린지는 서북 3구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하고 각 구별 일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나 혼자 걷기 운동에 동참하는 방식입니다. 챌린지 목표를 달성한 주민에게는 성공기념 배지와 선물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며 마포구는 스포츠 물병을 지급합니다.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챌린지 모드에 나 혼자 걷기 챌린지를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 2014년 출범했는데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25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마포 장학재단은 올해 상반기 신청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액기부 홍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마포구에 주소지를 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재단입니다.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지난 16일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학기금 기탁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날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장은 참석자들에게 장학재단의 소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장학생 신청자들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규모가 큰 공원 주변이나 건물이 없는 도로 등에서는 위치를 설명해도 어느 지점인지 쉽게 알기가 어려운데요. 마포구가 공용시설에 각각 주소를 부여해 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포구는 이 기초번호판과 사물 주소판을 마포구 전역으로 확대해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마포구가 관내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등 공용시설 총 617곳에 각각 고유의 주소를 부여해 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포구는 도로만 있거나 주변에 건물이 없는 경우 해당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없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기초번호판과 사물 주소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기초번호는 도로 구간의 시작점부터 끝나는 지점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해당 위치를 나타내는 번호로 이를 활용하면 해당 도로 구간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초번호나 사물 주소를 활용하면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 신속하게 해당 위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내년부터 위치 파악이 특히 어려운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대형 건물 등에도 순차적으로 사물 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 주소 체계를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포구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전해드리는 마포톡톡 시간입니다. 7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에서 밤이면 나는 우주로 간다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마포아트센터 운영 및 기획 공연에 대한 변동사항은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포톡톡이었습니다.
마포TV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슬기로운 집콕 생활입니다. 코로나19로 따분하게 집콕만 하고 계실 많은 분들을 위해 재미있게 집콕 생활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집콕 생활 영상은 마포구청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